서로 다른 K합. 그 24 한 번 더 더해가지고 111점. 자 일단 33.7점이야. 야 뭐야 미션 심각한. 야. 어디 암호평 정감 보. 아 100kg 100kg. 근데 나 많이 맞춘 거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아. 50. 나도 못내. 이제 수로 치면 반을 맞췄는데. 나이 정도는 보고. 근데 나 이거 왜 얘들아 이제 그 어떤 감이 좀 있어야 되냐면 객관식 어려운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건 사실상 푸는 거 아닙니다. 버려요. 이게 진짜 전략적으로 가야 되거든. 서술형. 이 객관식 어려운 문제는 쌤이 이렇게 표현해. 맛없다. 아하. 이게 맞춰봤자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서술형 봐봐. 그 검정. 서술형 그냥 맛돌이야 그냥. 서술형은 설령 니들이 틀렸는데 어느 정도 유추가 됐잖아. 그러면 그 객관식만큼 점수를 준다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야 서술형부터 푼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뒤틀릴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일단 최상위권 문제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못 풀만한 문제들을 식별하는 이제 좀 시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좀 겪어봐야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려운 문제 특히 뭐 상에서 최상에서 흘러다니는 문제들이 있잖아. 처음 보면 잘 못 풀어. 뭐 물론 이제 비슷한 유형인 걸 니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또 좋겠지만 좀 쉽진 않죠. 일단 질문부터 받아보자. 일쪽 질문 4, 5번이. 4, 5 5번이요. 4번 5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쪽 7번. 7번 8번. 8번 8번이면 딱 봐도 오메가인데 9번. 자 그 다음에 3쪽 12, 13. 12 13 11 더해주세요. 11. 자 그 다음에 4쪽 14, 16이요. 14 16. 아, 나 이거랑 이거 15도 체크 할게. 자 그 다음에 5쪽 17, 18이요. 17 18. 1시간 동안 이거 다 할 수 있을라나? 그 다음에 서다평 1, 2, 3, 4. 아니. 야 1은 아니 이걸 1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2차 부등식의 약간 제일 기본적인 타입인데 일단 빨리 가자. 뭐 말할 시간이 있겠노. 자 3번. 자 이거는 뭐야 대칭식이기도 하지만 대입하기 쉽죠? 맞지? y는 2 빼기 x라고 해서 아래식에 대입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a 더하기 1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3 마이너스 a는 0의 판별식이지. 4 빼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2a는 0 a는 1 나오네. 맞지? 4번 가자. 자 얘가 1차 부등식과 저놈의 해가 뭐하다? 일치하대. 자 일단 첫 번째 놈 보자. 절대값 쓰여져 있는 애가 상수보다 크려면 뭐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지. 즉 x-1이 3보다 크거나 또는 x-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치? 그러면 이거 결과는 x는 4초가 또는 x는 마이너스 2 미만이 되고 두 번째 친구는 x는 a 더하기 2 이상이야. 근데 얘를 연립했더니 뭐야? x는 a 더하기 2 이상이 그대로 나와야 된대. 그럼 내가 수직선에서 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그릴 거야. 일단은 뭐야? 마이너스 2 미만 4초가를 그릴 건데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저 뭐야 기존에 그려진 3번의 그림과 같은 영역 공통 영역이 그 2번의 영역이어야 돼. 맞지?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알았니?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a 더하기 2가 4가 돼도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연립이잖아. 맞지? 만약에 a 더하기 2가 4가 돼버리면 이 연립의 결과는 a는 2 초과가 돼버려. 맞지? x는 뭐야? x는 a 더하기 2 초과가 돼버려서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a 더하기 2랑 4랑 일치해버리잖아? 그럼 연립의 결과가 뭐야? x는 a 더하기 2 초과가 돼버린다니까. 알았니? 공통의 영역이니까. 이놈은 뭐야? 그 해당하는 영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뭐야? a는 2초가 그럼 정수 최소값은 2번이 되는 거야. 3번으로 틀린 사람들은 좀 안타깝죠?
봐라. 일단 1번의 결과, 2번의 결과를 연립하면 요 그림이 나와야 돼. x는 a 더하기 2 이상. 맞지? 뭐야 똑같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연립의 결과가 이 놈으로 나오려면 일단 이 a 더하기 2가 4보다 큰 이 위치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야 공통 영역이 뭐야? a 더하기 2 이상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저거 4라고. 맞지? 근데 중요한 건 a 더하기 2가 4가 돼도 되냐 안 되냐 이거지. 근데 a 더하기 2가 4가 돼버리면 이 연립의 결과가 x는 a 더하기 2 초과가 돼버려. 얘가 붙잖아. 그러면 당연히 누굴 따라야 되겠어? 없는 놈 따라야 안 되겠나? 연립이니까 부족한 놈 따라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둘의 해가 다르잖아. 그래서 a 더하기 2는 4가 되면 안 돼. 그래서 a는 2초가야. 답이 2번이야. 2초가니까 그걸 만족하는 정수 최소값은 3이지. 아니 a는 2보다 커야 된다며. 아 포함이 안 되는 그 아니 a 더하기 2가 4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된다고. 자 5번 보자. 자 얘들아 기억나나?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안 됐던 거. 맞지? 그것 때문에 행렬에서 일반적인 곱셈 공식을 다 못해. 그래서 순수하게 다 분배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지. 근데 ab랑 ba가 달라가지고 너희들은 얘들을 뭐 해야 돼? 분배를 해야 되거든. 맞지?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일단 a 제곱이 되고, 근데 얘가 앞에서 곱해서 ab가 되고, 얘는 뭐야? b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뭐야? 영행렬이지. 그럼 난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두 번 곱하면 돼. 뭐야? 맞지? 자 그럼 뭐 하면 돼? 행렬의 곱셈 기억나니? 네. 자 오늘 이 기말고사를 한 거에서 행렬의 곱셈이랑 행과 열이 뭔지 다시 좀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교환 법칙이 안 됐다. 그건 행이 가운데리. 그렇지. 행이 가로 행열. 그러면 이렇게 행과 열 1행과 1열을 곱하면 4 1 4 더하기 0이니까 맞지? 4가 1행 1열에 가. 1행과 1열을 곱했으니까. 그럼 1행과 2열을 곱하면 뭐야? 4지? 1행과 2열을 곱한 건 1행 2열로 간다고. 알았니? 그 다음에 2행과 1열을 곱하면 0, 0이니까 0이 2행 1열인 뭐야? 가고 그 다음에 2행과 2열을 곱한 게 4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 답이 몇 번? 3번. 저희 제곱당이 제곱. 왜냐면 원래는 이 두 개 곱하면 원래 이거거든? 근데 얘가 뭐야? 영행열이야. 그러면 얘 둘 곱하면 된다. 제곱하면 된다. 제곱 안 된다면서요. 제곱을 곱셈 공식 마냥 전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알았니? 같은 행렬을 곱할 수는 있지.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설마 A행렬, B행렬 다 구했니? 구할라 했어. 구하려고 했어요. 아, 못 구합니다. 역행렬 알면 몰라. 아, 나 역행렬이랑 별로 상관없네. 쌤 꼭 어떻게 계산해요? 곱은 이렇게 뭐야? 가로 세로 쌤은 이렇게 가로 세로 치거든. 그러면 1행과 1열. 그다음에 1행과 2열. 2행과 근데 하는데 뭐야? 곱하고 곱한 걸 더하고. 곱하고 곱한 걸 더하고. 맞네요. 세로 감초 같은 거. 안 됩니다. 자, 7번 보자. 뭘 만들어?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네.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뭐 하면 돼? 4개의 점만 있으면 되지. 그럼 일단 7개의 점에서 4개의 점을 뽑기만 한다를 일단 먼저 생각합니다. 맞지? 그러면 7C4인데 7C4는 뭘로 계산하는 게 편해? 7C3으로 계산하는 게 편한 게 기억하시죠? 네. 맞지? 그럼 이거 35지? 자,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직선 위에서 부터 비롯된 놈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 한직선 위에 4개의 점 있는 거 보이나? 맞지? 이 4개의 점에서 뽑힌 4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를 빼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알았니? 3을 근데 만약에 뭐 이 친구가 뭐 삼각 네? 아니다. 왜? 실력 답이. 근데 저기서 3개 뽑힌 것도 아니야. 7번에 5번 답 아니야? 저거 4개 있는 것 중에 3개 뽑혀서 4개 주잖아요. 아 맞다. 그 다음에 맞지? 자 근데 이 4개 중에 3개를 뽑고 다른 한 점을 뽑아도 안 되지? 그럼 뭘 또 빼줘야 되냐면 4C3에서 뭐 하면 돼? 요 남은 3개를 뽑은 놈도 빼줘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 그 다음에 1, 그러면 13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22, 1번.
그치? 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자. 곱하기 4만 개 그거 곱하기 4만 개. 왜냐면 세 점을 하면 남은 한 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삼각형이 만들어진 경우도 빼줘야지. 맞지? 왜냐면 이 직선 위에 세 점과 밖에 한 점을 뽑으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알았니? 자, 그 다음에 8번. 근데 43을 했어요. 42. 아니지. 요 쌤이 말했잖아. 요 네 점 위에서 세 점을 뽑고 다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뽑는 경우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지. 아 저기 4개 중에 2개 뽑으면 사각형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일단 너희들 이런 식 혹은 이런 식만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돼? 오메가야, 오메가. 맞지? 그러면 이런 식 있으면 어차피 는영이니까 양변에 x-1 곱해도 무방하지?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우리는 x 3승이 1이라는 걸 뭐 한다? 안다. 맞지? 그러면 사실상 x 3승 1이니까 저기 달려있는 x 4승 더하기 x 4승 분의 1 그 다음에 5승, 6승이 이 앞에 있는 3개의 항과 똑같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3개의 묶음 다리로 4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구한 다음에 4배하면 된다. 맞지? x 더하기 x분의 1은 뭐 하면 돼? 저 식을 x로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이 친구 제곱한 다음에 맞지? 이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근데 이 친구는 뭐야? x 3승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두 번째 식 마이너스 1의 제곱, 세 번째 식 2의 제곱. 6이 몇 묶음 있다? 4묶음 있다. 그 답이 5번이야. 맞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자, 그 다음에 9번. 두 연립방정식 애가 서로 같다. 멀쩡한 놈 이렇게 가져옵시다. 멀쩡한 놈 가져오면 y는 x 빼기 3을 저 식에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러면 요 결과 첫 번째 뭐야? x가 4일 때와 맞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지? x가 4면 대입하면 y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4야. 이거를 재빠르게 다시 두 남은 식에 대입해 안 되겠나? 맞지? 일단 4,1부터 처리할게. 4,1부터 4,1을 천천히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뭐야? 8 빼기 1이니까 a는 7이네. 그 다음에 또 위에 식에 또 대입하면 4 빼기 b는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네. 이때 a,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7이 나오는 b는 1이니까 7 나오지 이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마이너스 1,4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1,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a는 뭐가 나오겠어?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가 아니야? 뭐 숫자 이상한데? 해 잘못 구했나? 마1 넣으면 마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데 왜 플러스 하라고 했나?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그 하면 a는 2 나오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b는 3이니까 b는 1 나오겠네. 그때 a, b는 2가 나와. 그 답이 몇 번? 4번. 알았니? 좀 빠르긴 했는데 그냥 단순한 내용이라서 빨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1번. 자, 다음 만족한 정수가 단 한 개네. 자, 일단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근이 마이너스 3과 4를 가지지. 아래로 볼록했을 때는 두 근 사이죠. 그럼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야.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일단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지? 근데 얘가 1초가 a 미만인지 a초가 1 미만인지 몰라. 두 개를 가야 돼. 그러면 그림 두 개 그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라는 놈과 1은 뭐야? 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어디 박혀있지 않겠나? 그리고 얘는 어딘가 내릴 거 알겠나? 그럼 A가 저렇게 뒤편에 내릴 때 하나 맞지? 그 다음에 앞편에 내릴 때 하나. 근데 둘 모두 다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여야 돼? 한 개만 존재해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에는 0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수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는 뭐야? 2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 A는 3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둘의 합은 2번. 그치? 유일한 결과다라고 했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12번. 자, 충렬 게임사에서 올해 3월 자사 온라인 게임인 X, Y를 각각 업데이트한 후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이때 전체 유저는 180명으로 두 온라인 게임 중 하나만 플레이한다고 한다. 맞지? 아니면 180명이 X와 Y 게임 둘 중 하나 플레이한다는 거지. 맞지? 꿀잠을. 그러면 일단 온라인 게임 X를 플레이한 유저 수가 원래는 A명인데 쇼케이스를 진행하면 B명이 된대. 맞지?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 위에 첫 번째 1행은 일단 A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하는데 첫 번째 행이 X 게임 유저고 얘는 Y 게임 유저지. 네, 쇼케이스를 진행하면 다시 이게 쇼케이스 진행 후 X 게임, Y 게임 유저가 되는 거야. 맞지? 이때 쇼케이스 전에 온라인 게임 X를 플레이한 유저 중 14%가 Y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Y를 하던 사람들이 10%가 X로 넘어갔대. 근데 이거 A 180 빼기 A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쌤이 처음 유저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일단 알파, 베타가 있잖아. 일단 결론부터 한번 생각해볼게. 알파의 14%가 넘어가지. 맞지? 그러면 원래 알파가 1알파에서 0.86알파가 안 되겠나? 맞지? 근데 10%의 Y 유저가 베타 유저가 넘을 거 아니야. 플러스 0.1 베타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베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가 빠져나갔으니까 0.9 베타에다가 0.14 알파가 넘어왔잖아. 나는 이 결과를 만들어야 돼. 알았니? 그럼 봐라. 자,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일단 0.86 알파이기 때문에 자, 행과 열을 곱할까 얘가. 0.86과 그 다음에 0.1이 곱해지게 1행에는 0.86과 0.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번엔 이렇게 곱할까 얘가. 맞지? 무슨 알파여야 돼? 0.14 알파, 0.9 알파잖아. 그러면 2행 1열에는 0.14, 그 다음에 0.9가 된다는 거야. 요게 행렬 A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50A이기 때문에 이거 50배를 한 답은 몇 번? 1번이다. 알았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 먼저 내고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행렬을 강제하는 모양인 거지. 알았지? 그냥 생으로 유추하기에는 머리가 좀 아프죠. A가 X예요. 아니지. A가 행렬 A지. X랑 Y는 게임 이름이야. X 게임, Y 게임. A 안에 A가 A가 이제 행렬인 거지. 1을 행렬로 표현하면이라고 했고, 근데 행렬 A라고 했기 때문에 A도 행렬이겠죠. 근데 보기 보니까 전부 다 2 곱하기 2 행렬이지. 알파랑 베타를 모르는. 알파와 베타는 X 게임 유저, Y 게임 유저. 근데 근데 이제 A 180-A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네.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 근데 그 게임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원래 X 게임 유저 알파, 베타야. 근데 X 게임 하던 14%가 Y로 넘어갔대. 그럼 원래 알파 있던 애들이 0.86 알파가 됐다는 거지. 근데 10%의 베타 유저가 넘어왔대. 그럼 0.1 베타 안 되겠나? 맞지? 그 다음에 베타 입장에서는 자기 유저가 0.9배가 됐어. 왜? 10%가 빠져나갔거든. 근데 또 14%의 알파가 들어왔잖아. A랑 180 빼기 A가 알파와 베타가. 알파랑 베타로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잖아. 고쳐도 되지. 뭐 생각하면 나는 얘만 알고 싶거든. 베타가 Y인데. 베타가 Y라니 무슨 소리야? Y 게임 유저지. 같은 사람인가? 쌤도 이거 풀 때 아까 풀 때 A랑 180 빼기 A로 하면 풀이할 때 더 헷갈릴 것 같아갖고 변형해서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니?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일단은 알파랑 0.86이라는 걸 곱해줘야 되니까 근데 1행 1열이 곱해질 거니까 맞지? 곱해지게 이렇게 맞춘 거야. 알았니? 저 형태가 나오게 맞춘 거야 강제로.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네. 자 원래는 일단 두근이 있지. 근데 크다라는 결론이 사이가 나오려면 얘가 위로 볼록한 놈이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크다잖아. 일단 두근이 일단 마이너스 2와 3인 상태 알겠나?
만약에 얘가 아래로 블록했다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뭐야? 바깥쪽 두근 바깥이어야 돼. 두근 사이잖아. 그 말 자체가 얘가 이런 모양이야. 왜냐면 이렇게 해야 0보다 큰 게 두근 사이 알겠나? 쌤이 디폴트 값을 이렇게 말해. 아래로 블록하다고 하고 작다라고 했을 때 두근 사이다라는 기준만 기억하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뭐다? A는 0보다 작아.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고 실제 두근의 합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A야.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고 실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6A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다음 식을 일단 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C와 B 대신에 마이너스 6A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볼게. 맞지? 그럼 뭐야? 좀 더 편리한 풀이를 위해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거야. 근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지? 마이너스 A를 나누는 과정에서 무슨 행동은 할 필요 없다?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하는 없다고 쳐바꾸고 있네. 그러면 얘가 3x, 2x, 1, 풀 1 되니까 아래로 불러가고 작다니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타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해가 사이꼴 또는 바깥꼴이냐에 따라 다르게 K가 정의되는데 내가 구한 답은 가꼴이지. 맞지? 그러면 알파 초가 베타 미만이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겠지? 그때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분의 1 즉 3 빼기 마이너스 2의 10배 K는 50이 되는 거야. 알았니? 아까 쌤이 이제 풀 때 이제 푸는 것보다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해야 될지 그 생각만 계속 했었거든. 뒤에 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고민 많이 해서 쉽게 설명할 거니까 같이 해봅시다. 다음 문제 가보자. 자 14번 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6개. 근데 아마 이거 들어보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짜증나는 유형 중 하나거든. 케이스별로 나눠서 하는 거. 근데 고등 수학에서 순열 조합 경우의 수는 케이스별로 나눠서 하는 것들이 거의 고난도의 대부분입니다. 알았니? 쌤 하는 거 잘 봐. 일단 서로 다른 바구니 6개가 있고 빨간색 공 6개, 파란색 공 4개를 모두 놓는 경우의 수다. 단 같은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일단 첫 번째 각 바구니에는 공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파란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바구니의 공은 최대 4개까지 넣을 수 있다. 맞지? 보기의 숫자가 만만치 않아. 일단 가봅시다. 쉽게 말해서 수영도는 꿈도 꾸지 말란 거야. 수영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바구니를 그려볼게. 다른 바구니인데요 하면 이 번호를 붙일게. 자 그러면 이렇게 뭐야? 파란 공, 블루 몇 개? 4개. 그 다음에 빨간 공 6개 있지? 일단 파란 공이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6개의 바구니 중에 4바구니를 골라가지고 파란 바구니를 파란 공을 넣어야 될까 알겠나? 맞지? 그럼 일단 첫 번째 6C4 즉 15로 들어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15배수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야. 근데 보기에는 다 15배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지? 그럼 일단 너희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루 맞지? 근데 그 다음 또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바구니 안에 공은 하나씩 들어있어야 돼. 그럼 레드 2개도 여기 집어넣고 시작하자고. 알았니? 이거는 경우에서 따질 필요 없지. 왜냐면 똑같은 3개 공은 구별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지금 빨간 공 4개가 있고 바구니에는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최대 개수가 4개까지잖아. 근데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냥 우리 눈앞에는 바구니 6개, 빨간 공 4개, 근데 한 번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개수 제한이 3개. 맞지? 뭐다? 분배할 거야, 분배. 그러면 내가 이 빨간 공을 어떻게 나눠서 분배할지 정해야 될까, 이거. 일단 첫 번째 하나 골라서 뿌리는 거야.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6C4지 또.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않나? 맞지? 그럼 일단 6C3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섞어야 되겠지? 맞지? 3개지 3개? 그러면 일단 이거 바로 계산할게. 이거 15고
그 다음에 6C3 같은 경우에는 20의 3배 60이네. 맞지? 그 다음에 둘 있지? 그럼 얘는 뭐야? 6C2고 그럼 요걸로 끝이니까 15지? 그 다음에 뭐야? 라스트 1, 3 알겠나? 맞지? 네. 1, 3이니까 얘도 일단 뭐 해야 돼? 바구니고 2개 고르고 2배를 해줘야 되겠지? 얘는 40이겠지? 맞지? 30인가? 6C2가 맞네. 미쳤나봐. 30이니까 그럼 120이지? 120 곱하기 15를 하면 1800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골고루 하나씩 넣어가지고 새로운 문제로 바꿔버린 거야. 아 넣는 것만 하고 저걸 이해됐습니까? 왜 다 하나씩 들어가야 됐어? 왜냐면 맞지? 한 개. 야 만약에 가속불 없으면 이거 난이도 그냥 또 말도 안 돼. 풀 수 있었는데 이러면 트레이스. 나 할 수 있었어. 아, 됐습니까? 경우의 수의 패인데 이 전부 다 이 몰골이 그냥. 아마 이거 특강 마지막 날에 뭐 짜장면 시켜 먹던가 뭐 밥이나 한번 합시다. 자 그다음 가볼게. 잠깐만. 응? 잠시만요. 어디 갔냐? 명찰. 여기 있네. 큰일 날 뻔했네. 마가 죽을 뻔했다. 손 씻을 때 벗어났다가. 자 15번. 명찰 뭐예요? 명찰 학생이 그 일찍 좀 두고 와가지고 나중에 돌려줘야 돼. 저 한순하게 찍혀있어요. 수학에 이 이름? 네. 어떻게? 상 받은 거 밑에다가 찍혀있는. 자 일단 봐라. x 3승의 개수가 1인 3차당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FA는 2A-3 FB는 2B-3 FC는 2C-3이 성립한다라고 했지.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fx는 2x-3이다라고 생기는 방정식의 세근이 a, b, c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그러면 일단은 쌤이 이렇게 생각할게. fx 빼기 2x 플러스 3이 a와 b와 c를 세 근으로 갖는 식이니까 x-a, x-b, x-c. 원래 3차의 개수는 어떤 k로 둬야 되는데 3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지? 그럼 fx의 세 근의 곱이 뭐래? 그러면 fx는 일단 넘기면 x-a, x-b, x-c 플러스 2x-3인데 그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세 근의 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거 기억나나? 그러면 일단 이 친구 상수항만 필요하지? 이거 상수항 전개하면 뭐야? 쭉쭉쭉 이어지고 마이너스 a, b, c 빼기 3이잖아. 맞지? 그거의 부호를 반대로 씌운 즉 a, b, c 더하기 3이 8이란 뜻이야. 곱이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그 한나짜리 세 근의 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쌤 이렇게 말하거든. 그 1차항의 합, 2차항의 합, 3차항의 합. 왜냐면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놈이거든. 근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맞불마 이렇게 계속 갑니다. 맞불 얘가 4차식이든 5차식이든 6차식이든. 오케이? 왜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뭐야? a분의 c였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걔가 마풀 차이였어 그래. 근데 3차 방정식이면 뭐야? 2차항, 1차항, 3차항이니까 마풀 부반대 차이야. 알았니?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이다. 알았니? 다음 문제 가보자. 자 16번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한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하네. 졸라 까다롭지? 일단 봐봐. 일단 이렇게 5줄 있어. 자 A는 왼쪽 자리에 못 서는 데를 쌤이 이렇게 좀 밑에 적을게. 그 다음에 맨 가운데는 A와 C를 쓸 수 없어. 맨 오른쪽은 A와 E를 쓸 수 없어. 그냥 A가 그냥 미친놈이야 그냥.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수용동가 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이 문제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교 선생도 풀이를 수용도로 했어요. 알았니? 뭐야? 근데 봐라. 수용도 안 해도 돼. A 기준으로. 자 일단은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매우 한정적이지. 그럼 나는 이 문제를 A가 2번에 앉았을 때와 A가 4번. 그 다음에 A가 4번에 앉았을 때로 나눌 겁니다.
똑같잖아요. 맞지? 그치? 맞아 똑같아. 똑같은. 그래도 일단 가볼게. 근데 A가 2번에 앉았을 때 나는 이제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3번과 5번에 C와 E가 앉는 거를 주의하면 돼. 그럼 이렇게 갈 거야. A를 일단 앉혀놓고 마음대로 돌릴 거야. 그러면 4팩토리얼 24겠지. 남은 애들 일단 마음대로 앉아. 근데 여기서 C가 요 세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와 E가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의 경우의 수를 뺄 거야. 그러면 C가 여기 앉은 거니까 남은 애 자유니까 3팩토리얼 6이지. 일단 6이 빼지겠지. 3팩이에요. 왜냐면 C를 내가 여기 앉히면 남은 3명은 일단 자유. E는 여기 앉으면 안 되잖아. 일단 C가 세 번째 앉은 것만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E가 다섯 번째 앉았을 때도 E가 앉으면 남은 세 놈은 자유니까 또 3팩토리얼 빼야 되겠지. 근데 뭘 또 주목해야 돼? 여기에는 뭐야? C와 E가 둘 다 3번과 5번에 있는 경우가 두 번 세지지 않겠나? 맞지? 그러면 C와 E가 3번과 5번에 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즉 2를 다시 더해줘야 돼. 왜 더해줘야 되냐면 봐봐. C와 E가 동시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앉을 수가 있잖아. 맞지? 봐봐. 지금 쌤이 따지는 거는 뭐냐면 잘 봐. 자 일단 이거 요 놈이 이 6이었고 이 놈이 이 6이었잖아. 근데 쌤이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 경우는 여기에도 세워지고 여기에도 세워지지. 맞지? 두 번 세워졌잖아. 한 번만 세워지면 되잖아. 맞지? 더하기 2가 아니에요. 아니지. 일단 남은 두 명 줄 세운 거니까 일단 2팩토리얼 2지. 맞지? 여기서 한번 해주고 저기서 한번. 두 번 세워졌으니까 그걸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봐봐. 너가 만약에 숫자를 세야 돼. 근데 숫자를 더하는데 어떤 숫자를 두 번 더 했어. 맞지? 아니면 네가 돈을 세는데 10,000원짜리 하나를 두 번 셌어. 그럼 10,000원을 빼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 이 둘에 해당하는 경우가 두 번 세워졌어. 여기에도 세워지고 여기에도 세워지고. 왜냐면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은 C가 세 번째 있으면 세워지고 두 번째 줄은 E가 뭐야? 다섯 번째 있으면 세워지는 거거든. 근데 C가 E가 세 번째, 다섯 번째 동시에 있으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다 세워진다는 거야. 한 번만 세워져야 될 존재가 두 번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왜냐면 봐봐. 너가 뭐 어떤 걸 하는데 어떤 특정 가격을 두 번 셌어. 그럼 그 하나의 가격을 빼야 원래 정상 가격이 안 나오겠나? 빼기 2라고요? 빼기 1이 아니지. 이 경우의 수는 2잖아. 왜냐면 A, C, E 하면 남은 뭐야? B와 D는 자유로우니까 2팩토리얼이잖아. 맞지? 이 경우의 수가 2. 그러면 이 밑에도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28. 답은 4번. 근데 학교에서도 완전 생 수용도는 아니고 A가 요 두 번째 있을 때 수용도 갈기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안 그래도 돼. 그냥 설탕. 알았니? 찍어서 플러스 쌤도 처음에 이 문제 보고 수용도 올라다가 여사건으로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한 겁니다. 여사건이. 여사건이지. 네. 아. 맞지?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7번. 쉬운 듯한데 그냥 개더럽죠. 이거 함정만 안 빠지면 이거 꿀단지입니다. 이것도. 봐봐. 자,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에 충렬이 그냥 열받게 하네. 충렬이 자꾸 쓰네 그냥. 자존감이 충렬고 이제 성함이 좀 독특한 선생님이 계시지. 열애. 열애. 김열애인가? 근데 기독교인. 별명이 애들이 열애 이러고 다닌다. 또 반전이 영어 쌤인가 그렇던데 모르겠다. 너무 반전이 너무 많아갖고. 다행히 여자 쌤은 아니라더라. 일단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에 충렬이는 하루 8시간 수학 학습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단원 한 개를 공부하는 데는 40분이 걸리고 근데 단원 한 개 또는 두 개를 공부한 후 맞지? 그냥 한 번에 40분 달리거나 80분 달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반드시 휴식 시간을 취해야 된다. 20분.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단원의 개수는 달라지며 하루에 정확히 8시간 즉 480분의 학습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학습 계획을 세우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단 공부하는 단원의 개수는 충분히 많으며 쉬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은 공부 계획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네가 끝났잖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 학원 끝나고 쉬는 시간 보냈다 아직까지? 도망쳐! 쳐나가잖아. 맞지? 마지막에는 쉬는 시간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일단 주어진 문제가 40분 공부하는데 20분 휴가가 무조건 딸려오니까 60분의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두 과목을 공부하면 80분이 소요가 되고 근데 20분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자. 맞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마지막에는 안 쉬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마지막에 무조건 쉰다고 가정하잖아. 맞지? 왜냐면 애초에 한 몸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면 제한 시간을 500분으로 생각하면 돼. 왜냐면 480분이니까 뒤에 20분을 그냥 더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무리 없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한 시간에 그냥 뭘 부여한다? 20분을 더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냐? 60x 더하기 100y는 500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맞지? 양변에 20을 나누면 3x 더하기 5y는 25지? 자, 얘는 반드시 자연수의 해가 나와야 돼. 일단 개수가 좀 더 절대값이 큰 y가 1, 2, 3, 0, 1, 2, 3, 4 할 때 보자. y가 0이면 정수 안 돼. y 1이면 안 돼. y 3이면 뭐야? 안 돼. 그 다음에 y 4면 아니다. 잠깐만. y 2면 되잖아. y가 2면 x가 뭐야? 5가 되지? 자, 그럼 공부계획 세워보자. 자, 그러면 뭐야? x 5개, y 2개를 니들이 뭐야? 나열할 거 알겠나? 근데 이거 나열하는 거 좀 더 쉽게 세는 방법 알려줄게. 막말로 x, y 줄 세우는 거잖아. 자, 일단 7팩토리얼 갈기세요. 알았니? 근데 이 7팩토리얼은 얘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인간이라고 가정했을 때잖아. 근데 x 5개가 어때? 똑같지? 500, 그러면 5팩토리얼이 뻥튀기 된 거잖아. 200. 맞지? 원래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7팩토리얼인데 x 내부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지. 5팩을 뭐 해줘? 나눠줘. 똑같은 원리로 y 2개가 행동하는 2팩토리얼도 나눠줘.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게 일단 21이 뭐가 난다? 일단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냥 y5 x0 있지? 맞지? 얘는 뭐 하나밖에 없지? 5시간 그냥 쭉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2번이다. 저는 0 팩토리얼이 1이죠.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저 문제 해석 한번 다시 해주세요. 자, 문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부를 하는데 한 과목당 무조건 40분이야. 맞지? 그리고 두 과목을 근데 그 반드시 한 번 공부하면 쉬어야 돼요. 20분. 근데 공부 패턴이 한 과목을 40분 하거나 두 과목 쭉 하고 20분 쉬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이제 뭐야? 쉬는 시간 붙어버린 거야. 그럼 애초에 학습 시간을 40분, 80분이 아니라 60분, 100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쉬는 시간까지 그냥 포함해서. 맞지? 마지막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해 안 돼? 왜냐면 어쨌건 무조건 쉬어야 돼. 맞지? 그래서 애초에 공부 시간 40분과 쉬는 시간 20분을 그냥 하나의 그 커리큘럼으로 보는 거야. 그냥 60분짜리 커리큘럼이라고. 맞지? 그 다음에 80분과 20분도 100분짜리 커리큘럼이라고 보는 거야. 80분 공부해도 무조건 20분 쉬는 거야. 쉬는 시간은 무조건 20분을 가진다. 맞지? 혹은 두 개를 공부한 후에 20분 동안 두 개를 공부해도 20분 쉬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는데 근데 공부의 끝은 뭐야? 공부해야 돼. 그럼 마지막에 20분 쉬는 시간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저거까지 생각하면서 가려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480분이 아니라 애초에 480분 뒤에 20분을 더 있다고 생각하자. 맞지? 왜냐면 나는 그 쉬는 시간이 무조건 뒤에 붙는다고 가정했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20분을 더 줄 거란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60분짜리 커리큘럼, 100분짜리 커리큘럼을 통해서 500분을 채우는 문제인 거야. 60x 더하기 100y는 500이지. 그러니까 저 60이 그러니까 40분 동안 공부하는 게 공통수학 1이고 20분 동안 공부하는 거를 아니 20분이 왜 나? 20분 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쉬는 거를 하나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는 그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본 거야. 맞지? 그럼 이제 그 커리큘럼 1, 커리큘럼 2 채워야 되는 시간 500분. 이 흔적이 나타나는 거야. x, y는 정수해야 돼. 맞지? 그랬더니 이 두 가지가 나타나. 맞지? 그럼 이거 줄 세우는 거 21. 근데는 y 5개 줄 세운 거니까 그냥 하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문제 가보자. 18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고 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맞지? 간격이 어때? 일정해. 자,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 보기차식이지. 맞지? 맞네. 봐봐.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일단 구해지는 게 x 제곱들이 구해지겠지. 뭐 예를 들어 x 제곱이 뭐 알파 베타야. 그럼 x는 무조건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알겠나? 알파 베타가 뭐 음수면 뭐겠어? 허근 나타나고 실수 치면 안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이미 뭐라고 해놨어? 실근이라고 해놨지. 맞지? 그 다음에 이 대소관계가 이미 비교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지. 맞지? 무슨 말이냐면 켤레 저렇게 어떤 그 보기차식이잖아. 보기차식에 어떤 근이 하나 뭐 예를 들어 7이 있어.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7도 근으로 있는 거야. 구조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 식의 내 근이잖아. 근데 얘가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얘는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야. 알았니? 왜 얘가 양끝인가요? 부호가 당연히 지금 절대값은 같잖아. 얘가 제일 작지? 맞지? 그러면 얘는 음수일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가. 알았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얘들은 또 뭐라고 해놨어?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쌤이 그 네 근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k, k라는 간격이 있다고 생각. 베타가 알파 더하기 k인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감마는 알파 더하기 2k고 델타는 알파 더하기 3k 알겠나? 간격이 일정하니까 어떤 간격인지 몰라서 내가 k 간격이라고 한 거야. 알았지? 근데 얘가 서로 뭐하다?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일단 첫 번째 2알파 더하기 3k는 0이 나와. 맞지? 그러면 한 문자로 쓸 수 있지? 그러면 2알파는 마이너스 3k. 3분의 보단 2분의가 나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k라고 하자. 이거 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라고 해봤자 똑같은 식 나옵니다. 알았니? 그러면 이제 간격이 일정한 것과 보기차식에서의 두 근의 성질 다 썼어. 그러면 얘 근을 좀 정리해야 안 되겠나? 자, 대입하면 4개의 근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3k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k고 세 번째는 2분의 k, 네 번째는 2분의 3k가 이 네 근이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a를 구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한 게 x들이잖아. 그럼 x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9k 제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들 아니겠어? 왜냐면 이 식을 보기차식을 이 관점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 x 제곱에 대한 2차식. 그래서 내가 x 제곱 그러면 이걸 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달리는 거야. 맞지? 봐봐. 일단 x 제곱 이 보기차식은 그 쉬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분리형 아니면 시간형이었지. 맞지? 근데 그 미정계수가 없을 때고 보기차식인데 미정계수가 드득드득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 문제거든. 그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쌍이다를 무조건 이용해야 돼.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쌍인 것과 간격이 일치하다는 걸 통해서 얻은 힌트가 이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득그득한 놈들은 저 식을 x 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줘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네가 x에 대한 2차식이야. x를 구해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갔지. x 제곱에 대한 2차식이니까 x 제곱을 구해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거야. x 제곱을 되고 있어요. 저걸로. 요거 x들이 이거잖아. 두 분이 뭐야? 그러면 이거 x 이거잖아. 그럼 x 제곱들 이거 제곱하면 이래 나오지. 뭐야? 마이너스가 왜 붙었어? 미쳤나봐. 플러스 1이 되겠지? 미쳤네. 맞지? 이거 제곱하면 4분의 k 9k 제곱 4분의 k 제곱 4분의 k 제곱 4분의 9k 제곱. 맞지? 그러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2a 마이너스 더하기 3이지. 실제 두 근의 합은 4분의 10k 제곱이지. 맞지? 꼬라지 보기 싫어.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 근의 곱은 a 제곱이고 실제 두 근의 곱은 16분의 9k 4승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양변에 4 곱해주고 이거 2분의 5로 바꿔주자. 4분의 10이요. 미쳤나봐. 양변에 2 곱해주면
4a 더하기 6은 5k 제곱. 맞지? 그 다음에 이거 16 곱해주면 16a 제곱은 9k 4승. 양변에 제곱근을 씌울 건데,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양수 a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가 3k 제곱은 뿔마 4a거든? 근데 맞지? 얘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잖아. 그걸 다 해봐야 돼. 그중에 양수 a 나오는 걸 봐야 돼. 알았니? 그러면 일단 k 제곱은 뿔마 3분의 4a고, 그럼 이걸 요 식에 대입하면 4a 더하기 6은 일단 플러스일 때 3분의 20a.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4a 더하기 6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0a지. 둘 다 세배해주면 12a 더하기 18은 20a. 그러면 이때 계산하면 8a는 18, a는 4분의 9. 일단 양수 나오지? 얘가 답일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하면 12배 하면 12a 더하기 18은 20a. 계산하면 뭐야? 이것도 마이너스 20a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32a는 마이너스 18. 이거 음수 나오니까 이거 아니야. 양수 a란 말 없었으면 답 두 개야. 알았니? 이거를 막 그 3k 제곱을 4a라고 하는 순간 이게 좀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게. 알았니? 그래서 4분의 9 보기에 4번이지. 그쵸?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쌤이 바꿀게. 다른 걸로. 해와 말고 그 반용으로 바꿔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서답형 빨리 가자. 자 지금 아래로 볼록한 놈이 항상 0보다 큰 걸 원하잖아. 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것과 중근 또는 근이 없는 걸로 나뉘거든. 중근 또는 근이 없는 문제는 그려보고 알거나, 맞지? 그 원하는 바가 되게 그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항상 0보다 큰 걸 원하잖아. 아래로 볼록한 놈이.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유일하다는 거야. x축과 어때야 돼? 안 만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맞지? 근데 두 근이 뭐야? 마 1, 뿔 1이고 아래로 볼록하고 작다잖아. 그럼 두 근 사이가 되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아씨. 혹시 너 이거 아, 씨, 맞네. 2번 맞아 이거? 아니 저 계산을 실수했어. 아 맞네. 제대로 했네 저거. K 아 제대로 갔네. 개 저질이라고 부르셨어. 아. 근데 이 영상은 재생 목록을 쌤이 비공개로 돌리고 니들 톡방에 모을 거거든. 나중에 그 기출이나 이런 것들 쌤이 언제든지 다시 뽑아줄 수 있어. 다시 공부하거나 너희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하고 치는 그런 걸로도 괜찮겠지. 아니면 다른 시험지도 원하면 다 줄게 그냥. 알았니?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내가 그걸 구매해서도 줄 수 있거든. 2008년 시험지 자 일단 소수 P에 대해서 소수 P란 말 없었으면 문제 못 풉니다. 무한입니다. 무한. 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될 수 있을 때라고 하네. 일단 약수의 개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겠지. 각 개수 다 더하니까 뭐야? 15에 3, 15에 8, 18이네. 9의 배수네. 그럼 이거 3으로 두 번 된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이래 되고 3으로 한 번 더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로 되네. 자 이거 11의 제곱이네.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 곱하기 P야. 그럼 P가 소수잖아. P가 2, 3, 11 혹은 그 셋이 아닌 수 4개로 안 나뉘겠나? 맞지?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 더하고 곱했었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P가 2야. P가 2면 주어진 식이 2의 제곱, 3의 제곱, 1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27 안 되겠나? 맞지? 지수의 1 더해서 곱했지? 그 다음에 P가 이번엔 3인 케이스야. 그러면 2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11의 제곱 아니겠나?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24지? 그 다음 P가 11인 경우야.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의 3승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24. 서로 다른 K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는 폐기해야 돼. 맞지? 이거 K가 똑같이 나오지? 약수의 개수가 서로 다른 K라고 했어. 이 문제 개더럽죠 그냥. 어우 그냥. 근데 이걸로 틀린 사람들 많아봤자 1.2점밖에 감점 안 당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객관식이면 점수 다 날아가는 건데 서술형에서 이거 2번 세가지고 111 나온 친구들 있지?
많아봤자 쌤 기억에는 아마 1.5점 감점 당했어. 오. 서술형이 그래서 괜찮은 거야. 서수령 맞돌이지. 그 다음에 그 모든 게 아닌 어떤 이상한 존재라고 하자. 알파라고 하자. 그럼 알파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 알겠나?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6이네. 맞지? 그렇게 계산하면 87이 나오는 거야. 이거 다 더한 거니까 이 세 개 더한 거죠. 저 감점된 게 1번 점수보다 적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사소하게 틀린 거는 많아봤자 1점이 안 합친다는 거. 근데 그 사소한 감점이 문제 중간에 이제로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다 날아가. 근데 풀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든 뭐 따낼 수 있긴 한데 그래봤자 거의 못 답니다. 실수하려면 마지막에. P 알파 한 거를. 아 이건 이제 알파는 2와 3과 11이 아닌 소수인 거지. 그럼 뭐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로 잡은 거지. 근데 P가 왜 2랑 3이랑 11밖에 안 돼요? 왜냐면 2와 3과 11 또는 그 셋 중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케이스로 나눠야지. 왜냐면 P가 소수잖아. 맞지? 소인수 분의 시 지수의 뭐야? 지수의 1 더하고 곱한 거잖아. 근데 P가 2 또는 3 또는 11인 소수일 때 새로운 독자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합류해버리지. 5 같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 케이스가 여기 있는 거지. 그 케이스가 이 알파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2와 3과 11이 아닌 존재야. 아닐 때. 알았니? 뭐 예를 들어 5든 그 다음에 7이든 혹은 13이든 다 여기로 들어오지. 알았니? 근데 2와 3과 11인 거는 왜 따로 뺐어요? 2와 3과 11일 때는 얘가 알파가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수에 합류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서답형 3번 가보자. 자, 일단 이거는 얘를 팩토리얼로 써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n-1 팩토리얼을 일단은 r-1 팩토리얼로 나누고 두 개를 뺀 거 팩토리얼로 더 나누지. 맞지? 이거는 뭐 공식적인 내용이라서 이건 책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앞에 전항에 대한 팩토리얼과 호항 팩토리얼 그 다음에 둘을 뺀 n-1 빼기 r 팩토리얼 알겠나? 그러면 n-r 빼기 1 팩토리얼이라고 할게. 그 상관없지?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더하기네. 는 뭐야?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맞지?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쌤이 너희들한테 사소하지만 까먹기 쉬운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3팩토리얼과 4를 곱하면 4팩토리얼 되는 거 알고 있니? 네. 어떤 팩토리얼에 그 다음 수를 곱하면 그 다음 팩토리얼로 넘어가. 일단은 이 계산 자체가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맞지? 그럼 첫 번째 식은 n-r 팩토리얼은 맞춰줘야 되는데 r 빼기 1 팩토리얼이고 우변에 있는 건 r 팩토리얼이잖아. 1만큼 더 크지? r과 r을 곱해주면 맞춰진다는 거야. 첫 번째 항에. 맞지? 그럼 첫 번째 항 분모 분자에 r과 r을 곱하면 그냥 바로 r 팩토리얼로 만들게. 자 그러면 rn-1 팩토리얼 안 되겠나?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r 팩토리얼은 똑같은데 n-r 빼기 1이고 얘는 n-r이잖아. 그럼 다음 수인 n-r을 곱하면 된다는 거야. 맞지? r분의 r 얘는 곱하기 n-r 분의 n-r.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r 팩토리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 만들어질 거고 n-1 팩토리얼에 n-r 곱하는 거지. 그럼 분모끼리 더하면 돼. 분자는 n-1 팩토리얼로 묶이고 그 다음에 r에다가 n-r이 안 되겠나? 네. 맞지? 근데 이거 날아가니까 분자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고 이거 n 팩토리얼이지. 분자 어때? 일체해져 버렸지? 증명이 된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말로써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시간에 할 때 이걸 좀 이건 논리적인 설명이고 너희들이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근데 저거 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C. 뭘? C 계산 이 식 적는 거는 이건 공식이야. 이건 책을 보세요. 공식이 뭐예요? 뭔 공식이 뭐야? 7C3 할 때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하고 4팩토리얼 안 나눴잖아. 맞지? 그걸 문자로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답형 4번. 자,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음의 정수인 근을 갖는다. 맞지? 그럼 일단 1로 나누어 떨어지고 남은 존재도 관심이 있으니까 조립제법으로 가자. 대입하기보다는. 알았지?
왜냐면 남은 근도 근 중에서 음의 정수가 있어야 되니까 남은 그 쟤를 x-1로 나눴을 때 목도 관심 있는 거 알겠나? 맞지?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뭐야? 1로 가면 1 a 더하기 미쳤나봐. a요. a 풀 1 a 풀 2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는 0이어야 되겠네. 맞지?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a야. 그럼 여기 바로 적용하면 x 마이너스 1 x 3승 요거 중괄호로 할까? 더하기 a 더하기 1x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래 안 되겠나? 자, 요 식에서 음의 정수근이 나와야 돼. 맞지?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간단하네. 좀 험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음의 정수 안 나오지? 자, x 3승의 개수가 1이지? 얘가 만약에 음의 정수의 근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어. 오! 와우. 나도 이거 풀면서 아까 풀면서 웃음 나왔거든. 아 진짜 쫄고 진짜 더럽다. 날씬히 열어보여. 얘가 음의 정수가 나오려면 x 3승의 개수가 1이잖아. 맞지? 이미 뭐야 정수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결론이 났어. 그럼 되려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고. 그 말고 뭐가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어떤 했을 때 나눠 떨어져서 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 뱉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의 음의 약수여야 돼. 뭐 예를 들어 얘가 음의 정수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7 있다고 나와. 그럼 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뭐가 있어 나와야 될 건데 안 되잖아. 음의 정수가 나온다는 결론이 이미 났어. 얘는 조립제법 얘는 인수분해 돼. 마치 어떤 수를 했을 때 크로스 인수분해나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값이 조립제법을 했을 때 마지막에 여기 올라가야 된다고. 마지막에 뭘로 뱉어야 돼? 플러스 3으로 올라가야 돼. 맞지? 그러면 요게 3의 배수 양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라고 하면 원래 마삼 1, 3이거든. 항상 양의 배수 이런 말을 하잖아. 양의 약수. 양의 약수. 잘못 말했다. 약수. 봐봐 너 저번에 반요고 문제에서도 인수분해했을 때 6일 때 1, 6, 마1, 마6, 마2, 마3 이렇게 막 강제로 막 찾았던 기억나나? 얘도 비슷한 원리야. 일단 끝자락이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끝이 마일 3으로 났지. 얘가 음의 정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마1 또는 마3일 수밖에 없다고. 그거 말고는 말이 안 된다고. 왜? A, B가 정수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A, B가 정수가 없었으면 더 길이 다양했을 거야. A, B가 정수니까 이 결과들도 다 정수일 거 알겠나? 그럼 정수랑 곱해져서 저기 3을 갖다 맞춰야 되겠지. 3이 왜 나와야 돼? 왜냐면 나무 떨어져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한다고 했을 때. 저거 다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면 얘가 뭐야 음의 정수로 간다는 거니까 음의 정수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거잖아. 맞지? A, B 양수 정수지. 그럼 내가 음의 정수로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정수 이래 안 되겠나? 왜냐면 A, B, A도 정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근도 정수야. 이미 결론이 났어. 그럼 여기도 정수끼리 곱해서 3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곱해지는 존재가 3의 약수여야 된다고. 맞지? 근데 3의 약수인데 음의 약수여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근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마1 또는 마3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x가 마이너스 3일 때 보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a 더하기 9 더하기 마이너스 6은 0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 a 정수 안 나와. 정수 안 나오지? 식 봐봐 이거. 요 9의 배수인데 얘는 갑자기 덩거리 3 있잖아.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1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a는 4지. 맞지? 그럼 a 4야. a 4 집어넣으면 그러면 1, 5, 1, 마 3이고 난 이미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1, 마 1, 4, 마 4, 마 3, 3, 1이 안 되겠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그래우식 쓰자.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7 그 다음에 음의 정수근 그 다음에 기존에 구한 분 이렇게 4개가 나타나는 거야. 딱 맞네. 아 딸차다. 근데 아마 좀 허무함도 좀 무기력함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쌤은 도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왜? 열받아서 공부하거든. 다음 이 점수 내기 싫으면 공부 좀 해와. 알았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치? 드리가 기억나지?